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해밀턴. 모델은 해밀턴에서 최초로 브론즈 소재를 적용한 카키필드 메커니컬 브론즈입니다. 저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원칙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리뷰하는 시계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판단은 구독자님들에게 맡기자. 시계를 알아가고자 하는 분과 이미 알고 있는 분과의 격차를 줄이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 개인적인 호불호를 숨기려고 노력해왔는데 이번만큼은 못 참을 것 같아요. 저는 해밀턴이란 브랜드를 정말 좋아해요. 시계 덕후의 입장에서 해밀턴이란 브랜드가 가진 매력은 굉장합니다. 시계 브랜드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하는데요. 대중들을 위한 얕고 넓은 제네럴리스트, 애호가를 위한 좁고 깊은 스페셜리스트. 전자는 입문자들을 위한 범용적인 브랜드로 보통 크고 화려한 모델들이 많습니다. 후자는 애호가를 위한 브랜드로 기본에 충실하면서 수려한 모델들이 많고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전자가 없으면 후자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하나 확실한 건 해밀턴은 다양한 시계 브랜드 사이에서 대체 불가능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스페셜리스트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색깔을 가장 진하게 이어받은 모델이 바로 카키필드 메커니컬이라는 걸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이라면 동의하실 거라 생각해요. 헤리티지는 정말 중요하죠. 마이크로 브랜드가 성공하기 쉽지 않은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 시계가 가진 디자인의 헤리티지가 시계 애호가들의 직관 속에 들어있는 헤리티지와 공유되는 부분이 없다면 순식간에 힘을 잃어버릴 겁니다. 세상에 예쁜 시계는 차고 넘쳐요. 헤리티지 부분에서 카키필드 메커니컬은 엄청난 메리트를 가진 모델입니다. 1940년대 발발한 1차 세계대전부터 해밀턴은 미군과 영국군을 위한 시계를 만들어왔고 수십 년간 쌓인 밀리터리 헤리티지는 그대로 카키필드 메커니컬에 녹아 있습니다. 이것이 1966년도 미군이 사용했던 카키필드 메커니컬의 오리지널 모델입니다. 사이즈는 조금 작은데 디자인은 거의 비슷하죠. 크라운을 뽑았을 때 시간이 멈추는 기능, 핵 기능이 당시에는 굉장히 드문 기능이었다고 해요. 물론 H50 무브먼트를 탑재한 현행 카키필드 메커니컬은 핵 기능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밀리터리 워치다 보니까 시계의 디자인은 정말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전쟁의 혹독함을 견뎌내기 위해서 군에서 요청한 규격이 존재했는데 그것을 밀리터리 스펙, 줄여서 밀스펙이라고 해요. 밀스펙의 필요 충분 조건은 분명 가독성과 안정성이었겠죠. 무광택의 블랙 다이얼과 대비되는 흰색 아라빅 시간 인덱스가 가독성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런데 아라빅 폰트의 디자인이 전쟁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되게 귀엽네요. 안쪽에는 24시간계가 있고 바깥쪽에는 얇은 분인덱스 마커와 빈티지 색감의 야광이 발려진 삼각시간 인덱스 마커가 12시에는 해밀턴의 브랜드명과 함께 다이얼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빈틈없이 다이얼을 꽉 채운 디자인은 애호가들에게 흥분되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오묘한 디자인의 핸즈는 비교적 얇아 보이고 그 격차가 촘촘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래스와 다이얼 사이에 불필요한 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르호, 다이얼과 케이스를 잇는 부분이 굉장히 얇고 시계의 디자인을 보다 더 섹시하게 뽑을 수 있게 해줍니다. 밀리터리 워치이기 때문에 데이트는 당연히 없어요. 이것 또한 애호가들이 미치는 요소입니다. 케이스는 브론즈 소재입니다. 해밀턴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브론즈 소재이고 이것을 통해서 해밀턴이 카키필드 메커니컬이란 모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추측할 수 있겠네요. 구리 91.78%, 주석 8.18%로 이루어진 합금은 브론즈 고유의 냄새가 거의 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브론즈의 색감보다 조금 더 밝아요. 색감이 되게 환하게 나와서 금속 소재에서 차가움이 아닌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꼭 실물을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브론즈 소재 특성상 오랜 기간 사용하다 보면 산화로 인해 고유한 녹청이 만들어집니다. 때문에 브론즈 소재는 매니아적인 인기가 있는데요. 사람마다 환경마다 전부 다른 고유한 녹청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지문같이 나만의 시계가 완성되는 거죠. 그러나 브론즈 소재는 스틸과 다르게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브론즈 부분을 닦거나 세척하면 안 되고 초음파 기계에 넣어도 액체류나 알코올을 사용해도 안 됩니다. 부드럽고 물기 없는 브러쉬를 이용해야 돼요. 옆에서 보면 시계의 두께는 9.6mm로 웬만한 핸드폰 두께보다 얇습니다. 때문에 러그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김에도 러그홀의 위치를 필요 이상 아래쪽으로 내릴 필요가 없었고 전체적인 디자인의 밸런스를 잡으면서 착용감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좋습니다. 백케이스는 티타늄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간단한 스펙과 브랜드명 그리고 엠블럼이 인그레이빙 되어 있어요. 이 백케이스 안쪽에는 H50 핸드와인딩 무브먼트가 들어있어요. 워치메이킹 실력이 부족하거나 환경이 안 되는 시계 브랜드의 경우 이렇게 수동시계만을 위한 별도의 케이스를 제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토매틱에 비해 수동이 가지고 있는 장점, 로터가 없음으로 인해서 얇아지는 두께를 케이스에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밀턴은 당연히 가능하고 9.8mm의 얇은 두께와 디자인을 가진 케이스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시계의 매력에 빠진 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수동시계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은 수동시계만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시계와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와인딩하면서 출근하고 자기 전에 와인딩하면서 침대 옆에 두고 리저브가 80시간이나 돼서 3일 정도는 와인딩이 필요 없지만 어느샌가 와인딩이 습관이 되었고 와인딩 자체가 즐거워졌어요. 수동 무브먼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풀 와인딩을 했을 때 계속 크라운이 돌아가는 무브먼트와 더 이상 감기지 않는 무브먼트가 있어요. H50 무브먼트는 크라운을 완전히 감았을 때 텐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풀 와인딩의 순간을 알 수 있습니다. 강한 텐션이 느껴지면 더 이상 무리하게 와인딩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해밀턴을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애호가들의 요구사항을 잘 들어줘요. 기존 카키필드 메커니컬은 공식 브레이슬릿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모델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브레이슬릿을 요청하는 애호가들이 많았나봐요. 이걸 반영해서 브레이슬릿 버전도 만들어주더라고요. 이런 브랜드 정말 없습니다. 브라운 색상의 가죽 나토 스트랩이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버클의 소재는 케이스백과 동일한 티타늄입니다. 카키필드의 헤리티지는 당연히 나토 스트랩인데 제가 보유한 카키필드에는 블랙 레이싱 가죽 스트랩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케이스 밸런스가 워낙 잘 빠져서 정말 뭘 체결해도 다 잘 맞아요. 시계 애호가는 두 그룹으로 나뉜다고 해요. 카키필드 메커니컬을 산 사람과 카키필드 메커니컬을 살 사람.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